질문을 좀 통해서 그 부분이 보강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을 할게. 여기부터 시작해서 좀 거의 끝까지.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먼저 받겠습니다. 부정적분, 정적분 그쪽인 것 같은데 같이 해봐야 될 문제 번호를 좀 불러줘. 질문 번호. 있어? 혹시? 레벨 3에 2번하고 3번 또 있나요? 똑같은 거 아래 거 두 개. 똑같은 거 아래 게 레벨 3 말하는 거야? 그럼 4, 5? 그럼 레벨을 3는 다 해야 돼요? 오, 시험 많이 보겠는데. 다른 거. 1번 빼고 또 있냐? 준우 없었어 혹시? 봐야 하잖아 그거. 승민이는 어디 풀어온지 몰라서 안 했겠다. 안 풀었지? 민재는? 선종은 질문 여기 다 들어있어? 숙제 제대로 못했어. 어허. 그럼 레벨 3, 2, 3, 4 하고선 안 한 사람은 2까지는 최소한 한다고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2까지는 그러면 이후에 풀어오는 걸로 해봐.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설 지나고 나면 아마 수능 특강이 올해 꽤 나올 거야. 2월 설 지나면서부터 출판이 지금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출고가 안 됐을 것 같은데 됐냐? 샀어요. 나왔어? 출고됐어? 인터넷으로는 지금 나와? 아니요, 저기 서점에? 네, 서점에 오 있어요. 그래? 그럼 너 선생님도 파일을 좀 구해봐야겠구만. 그래서 그거는 준비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은 2월 중순까지 정도는 준비해 주시기 바래. 자 그러면 레벨 3 2번 여기에 이제 종합 문제들이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부분을 설명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 잘 들으세요. 자, 2번 최고차 계수가 1이고 이 정도 되면 이제 막 킬러 문제 쪽은 아니더라도 4점짜리 문제 유형이 되니까 잘 들어봐봐. 최고차 계수가 1이고 F0는 제로랍니다. 상수항이 없어요. 그리고 F-2분의 1 값은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 요 놈은 0이 된다. 그리고 요거 가지고 함수 gx를 쓸 건데 gx는 어떤 데는 그냥 0, 또 어떤 데는 fx는 그대로. 언제? 함수값이 음수인 곳은 0으로 쭉 수평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은 그래프 그대로 따라가 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그래 놓고 나서 이제 0부터 2까지 gx. 그러니까 fx를 찾으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야 여기 보고 쓸 수 있으니까. 4분의 1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f를 구해서 써봐.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볼 때 최고차 계수가 1이다. 확실하죠? 그 다음에 3차라고 했어.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 수업할 때도 했지만 최고차항 계수의 차수까지 알려주는 건 어쨌든 이 주변 힌트를 가지고 fx를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그렇게 봤을 때 뭐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체크를 해보시고 3차 함수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이 fx가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건 확실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있는 놈들은 모르니까 사실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F0가 제로니까 C가 없어진 것까지는 확인이 됐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요 내용을 조금 보세요. 자, 이걸 사실은 이용해서 쓰게 되면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이제 썼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우함수, 기함수, 함수의 특성을 이용한 적분을 생각해 보면 적분 구간이 아래 끝과 위 끝이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로 돼 있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함수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홀수차항들, 그러니까 원점 대칭형 그 함수 그 거듭 제곱자리 거기는 적분하게 되면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짝수차항이나 상수항들은 요거 구간을 0부터 2까지 해서 2배만큼 된다. 요게 정적분의 그 이런 형태의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어차피 적분하면 죽을 거고 얘도 죽을 거고 그럼 얘만 적분이 된다는 건데 2배의 0부터 2까지 ax 제곱 요거를 적분한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써보면 2 곱하기 3분의 1 ax 세제곱 이렇게 될 텐데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2 집어넣으면 8 3분의 8 a 되고 빼기 0이죠. 이렇게 요 놈이 0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a가 0인 걸 찾는 게 기본적인 원리 패턴이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0이 사라진다. a가 0이 된다. 이게 사라진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3차 함수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했는데 0이 나왔다는 걸 가지고 조금만 좀 무리해서 추측을 해보면 아 원점 대칭형 함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 원점 대칭형이라니까 결국 원점 대칭형이라면 3차 함수에서 뭐만 있는 거야? 3차항과 1차항만 남은 상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계산 없이도 이거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진행할 수 있다. 그럼 이거 계산하는 동안 들어간 시간 일부는 빼주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fx라는 놈이 3차항과 그 다음에 그 1차항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는 3차 함수가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원점 대칭형인 건 이제 확실해졌어.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이렇게 원점 대칭형을 놓고 생각하는 것도 요 b의 값을 이제 찾기만 하면 되는 거긴 한데 찾기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거냐면 이게 이제 원점 대칭형인데 이 그래프에서 x축 받는 자리 함수값이 양이냐 음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 x축 이게 이제 원점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점이나 이런 점 여긴 0인 거니까 괜찮아. 근데 여기나 여기를 나타내려면 이게 x로 묶어놓고 말이야. 봐봐. x로 묶어놓으면 x제곱 더하기 b가 되니까 여기 축과 닿는 자리가 x제곱이 마이너스 b가 되니까 루트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랑 이런 식으로 좌표가 표시가 된다고. 그럼 이러면 니네가 벌써 계산할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이거. 그래서 홀수차항만 남아있는 이거의 원점 대칭인 이 3차 함수를 표시할 때 요거를 요렇게 쓰고 어차피 요 계수는 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한번 나타내보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래요. 요렇게 나타내지게 된다면 x로 묶었을 때 x제곱 빼기 a제곱 요런 꼴로 나오니까 니네가 a를 양수라고만 생각한다면 요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x축과 만나는 요 자리를 0과 a와 마이너스 a처럼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원점 대칭형 그래프를 만났을 때 이렇게 쓰고 정리해도 상관은 없지만 얘네가 요 이후로 계산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있을 때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하는 느낌을 받으려면 이렇게 쓰는 것도 한번 꼭 검토해 보기 바란다고. 자, 이제 그러면 실제로는 이 그림이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된 상황인 거야. 근데 0부터 2까지 요 놈을 적분을 했을 때 4분의 1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면 이 그림의 특성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함수값이 음수인 곳은 0으로 그려지고 이 함수값이 음수인 곳은 0으로 그려지고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은 그냥 fx 그림을 따라서 그리니까 이 gx 그림을 그린다는 게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음수인 곳은 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양수인 곳은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일종의 gx의 그림의 모양이거든. 그럼 0부터 2까지 적분을 한다고 했을 때, 0부터 2까지 적분했을 때 만약에 0부터 2까지를 여기가 만약에 2다. 그러니까 a가 2보다 큰 쪽에 있는 거지. 이렇게 된다면 여기 적분 결과가 양이 되겠어, 음이 되겠어? 음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4분의 1이란 양의 값을 가질 수 없는 거지. 0부터 2까지 적분하겠다. 그러면 0부터 2까지 적분했을 때 gx 이놈을, 그러니까 빨간 그림을 적분했을 때 그나마 4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으려면 여기서 0부터 적분하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음의 값이 정립이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양의 값이고, 요렇게 2가 요쯤에 있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고도 양의 값이 조금 남는, 그러니까 요 부분 넓이가 더 큰 거죠. 그렇게 돼서 4분의 1이라고 하는 내용의 값을 이제 정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적분했을 때 이런 상황이 돼야 되니까, 아까 0부터 A까지는 잠깐만 보자. 그렇지. 0부터 이게 음의 값이 아니라 아까 0부터 만약에 2가 요쯤에 있었다면 0부터 2까지 적분했을 때 무조건 0의 값이 나오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양의 값이 나오려면 A보다는 상쇄돼서 크다가 아니라 A보다 일단 큰 쪽에 2가 있어야 여기까지는 적분이 0이 되는 거고, 실제 적분값 4분의 1은 여기서 나오게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이건 빨간 걸로 지금 봐야지. 파란 걸로 보면 안 돼. 그래서 0부터 2까지 적분했을 때 양의 값이 나온다는 건 여기 0인 구간을 지나서 2라는 요 숫자가 x가 a보다 큰 쪽에 이렇게 존재해야 요 넓이가 4분의 1이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0부터 2까지 적분하라고는 했지만 0부터 a까지는 어차피 제로니까 실제로 a부터 잠깐만 a 문자 없죠 이제. 0부터 여기 있네 a가. 그렇죠. a부터 2까지 요만큼을 적분한 결과가 4분의 1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가 되면 다 푼 거예요. 자, 지금 많은 내용을 얘기했는데 잘 알아둬야 될 내용. 첫 번째, 상수항이 제로고 없어요. 그 다음에 요게 0이 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해 보면 요렇게 되어서 a가 0이 된다. 즉 2차 항이 제로가 된다.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랑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제곱항이 제로가 된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0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이 fx 자체가 기함수, 즉 원점 대칭형 함수라고 그냥 읽을 수 있다. 그 원점 대칭형이라면 3차항과 1차항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놓고 나서 이 관계를 쓰다 보면 계산할 때 여기가 축과 닿는 자리가 루트에 마이너스 b, 꼭 루트 안에 음수 들어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써지니까 요렇게 쓰는 거를 연습을 조금 해두시라. 그래서 이 x축 닿는 자리 자체가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놔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힌트를 쓴다면 만약에 0부터 2까지 하라고 했는데 요 a보다 2가 더 왼쪽에 요렇게 존재한다면 0부터 2까지 빨간 선 적분한 건 그냥 제로 값이 생기므로 양의 값 4분의 1이 생기려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양의 값 쪽이죠. 2가 a보다 큰 쪽에 위치해야 된다는 사실을 찾는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0이니까 a부터 2까지 적분한 게, 그럼 이제 나머지는 계산이에요. a부터 2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x 요 놈을 적분한 것이 4분의 1이 돼야 되니까 a 값이 정해지면 끝나는 거라.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x 제곱 a부터 2 대입하면 16, 4, 2 대입하면 4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빼기 a 대입하게 되면 4분의 1 a 4제곱, a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a 4제곱. 그럼 요놈 계산한 게 마이너스 4분의 1 a 4제곱인데 얘 때문에 4분의 1 a 4제곱 빼기 2a의 제곱 더하기 4, 이만큼이 4분의 1이 되겠죠. 양변 4를 곱해서 정리하시고 a 4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플러스 16 빼기 1,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의 제곱
a의 제곱 3과 5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면 a 제곱 빼기 3 a 제곱 빼기 5 이렇게 되니까 a가 루트 3이거나 또는 a가 루트 5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아까 a 값이 2보다 작은 쪽에 있는 게 확실하니까 이 중에서 이건 2보다 큰 쪽에 있는 a가 되니까요. 요게 이제 a가 되는 거지. 그게 a라고 정해지는 순간 우리가 구하고 싶은 fx는 x 세제곱에 요거 제곱이니까 빼기 3x 꼴로 딱 결정이 된다. f4 구하려면 딱 집어넣고 쓰기만 하면 되겠죠. 단순한 문제지만 생각을 해둘 부분 두 가지 잘 체크해. 자, 됐어요. 오케이. 3번. 자, 만약에 오답 정리가 일찍 끝난 친구라면 그 뒤에 있는 정적분 활용, 넓이 쪽 관련한 내용을 시작을 해도 좋습니다. 이제 여기 자기가 들어야 될 부분 위주로 들어. 근데 만약에 조금 풀긴 풀었는데요. 약간 그냥 애매하게 풀었어요 하는 사람은 듣는 게 좋을 거고. 자, 3번이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1차 이상의 다항함수. 이것도 왜 써줬는지 생각을 꼭 하면서 봐. 1차 이상의 다항함수. 상수항은 아닙니다. fx입니다. 이거 이제 알고 싶은 거는 0부터 2까지 이 fx 적분한 거의 최소값. 자, 이제 힌트가 많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힌트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1부터 x까지 ft dt는 3분의 1의 fx 플러스 k 요만큼이 된다. 자, 두 번째 힌트는 x에 대한 방정식 fx하고 y는 m이라고 하는 요 방정식이가 실근을 가지려면 실수 m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요 함수 f의 제로 집어넣으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 자, 일단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얘기도 중요한데 앞으로 니네가 모의고사 문제를 적분 문제를 만나게 되면 3월달부터 이렇게 적분 구간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형태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봐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내용을 지난번에 설명 안 했으니까 간단히 쓰면 적분 구간에 이렇게 적분 구간에 미지수를 포함하는 함수의 관계에서 보면 함수인 형태를 보면 이렇게 얼마부터 그러니까 여기 적분 구간이 상수가 아니라 한쪽에 이렇게 미지수가 붙어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만나게 되면 딱 두 가지 작업은 무조건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하시라고. 첫 번째는 양변을 미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양변을 미분한다에다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양변을 x로 미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적분 구간을 보면 알겠지만 아래 끝이 a라서 위 끝도 만약에 x 대신에 a가 들어가면 a부터 a까지 적분 결과는 제로죠. 그래서 적분 구간 아래 끝, 위 끝이 똑같으면 함수 상관없이 이게 제로가 된다는 사실, 즉 x 대신 a를 대입하면 이 값이 제로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도 풀어야 되죠. 그럼 처음에는
이 x로 미분했을 때 결과를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중간 과정 없이 직접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자, 중간 과정은 이렇습니다. a부터 x까지 스몰 ft dt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스몰 ft를 적분했을 때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라지 ft라고 가정하면 이 적분 형태가 라지 ft로 적분이 되어서 아래 끝 a, 위 끝 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라지 fx 빼기 라지 fa 이렇게 되는데 이놈을 x로 미분하게 되면 라지 f 프라임 x가 되고 요 놈은 어차피 a가 대입됐으니까 상수란 말이죠. 상수는 미분하게 되면 제로가 되니까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하면 x로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아까 스몰 f를 적분한 게 라지 f라고 했으니까 라지 f를 미분한 건 스몰 f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 식을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이 결과는 fx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즉, 요 x가 여기로 대입된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적분한 결과를 미분한 거니까, 그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용합니다. 이건 지울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더라도 너네들은 양변을 x로 미분해봐야겠다. 또는 x 대신 1 대입해본 그것도 한번 이용해볼 만하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f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면 이제 이쪽을 활용을 하시기 바래.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힌트를 사용을 해보면 양변을 미분했다고 칩시다. x로.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좌변은 fx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 우변은 미분하게 되면 3분의 1 f 프라임 x 3분의 1 k는 상수니까 어차피 미분했을 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이 하나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힌트를 하나 써본다고 하면 잠깐만, 나 뭐 잘못 쓴 거 아니야 문제를? 아이고 잘못 썼네. 얘기 좀 하지. 이게 아니었네. 3분의 1이 아니네. 이렇게 되면 같아질 수가 없는데 f 프라임하고 f랑 차수가 어떻게 같아? 말이 안 되지. 3분의 x 빼기 1이네요. 그렇다면 얘를 곱하기 꼴 미분으로 처리할게요. 다시 한번 할게.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좌변은 fx 이렇게 되는 거고 우변은 곱하기 꼴 미분이니까 요거 미분하면 3분의 1의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상수는 죽고 f 프라임 x 이렇게만 들어가겠죠.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하면 fx는 3분의 1 fx 더하기 3분의 1 k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1의 f 프라임 x. 자, 양변에 3을 곱해서 좀 지저분하니까 3을 곱해서 분모를 없애줄게. 그럼 요거 죽고요. 요거 죽어요. 요거 죽습니다. 여기는 3을 곱해주는 거고. 오케이까지 되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항시키면 2fx 그 다음에 는 이쪽이 요거부터 쓸게. x 마이너스 1에 f 프라임 x 더하기 k 여기까지 남나요? 자, 그럼 이런 등식이 하나 생겼고 이 등식을 조금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어차피 1차 이상의 다항함수니까 그 다항함수를 좀 결정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1차 이상의 다항함수 꼴이니까 자, 우리가 뭐 많이 했을 거야. 미분 배울 때 f랑 f 프라임 섞여 있는 항등식 문제를 만났으면 이 fx의 최고차항이나 최고차항 차수나 계수를 결정을 먼저 좀 하는 작업. 그럼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fx를 최고차항 계수는 a라고 하고 차수는 이렇게 가정하고 시작을 해보는 거죠. 양쪽이 어차피 최고차항, 그러니까 등식이니까 같아야 돼.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를 해주면
좌변은 최고차항이 좌변은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fx니까 2a x의 n제곱꼴로 되는 거고, 우변은 어떻게 되나요? 우변은 1하고 곱해진 것보다는 x하고 곱해진 게 최고차항이죠. 그러니까 f'x의 어차피 최고차항이 na의 x n-1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럼 우변은 최고차항이가 x 곱하기 f'이니까 na의 x의 n-1제곱 이렇게 되게 되면 nan의 x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 두 놈이 좌우가 차수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 최고차항 계수랑 항등식이니까.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봐. 그러면 2a하고 an하고 이제 같아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2a하고 an하고 같아지는데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a로 묶여서 n 빼기 2는 제로가 되는데 a가 0일 수는 없죠. 최고차항 계수인데 0이 되면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a는 0이 안 되니까 n이 2, 즉 이 다항 함수는 2차 함수구나 라는 걸 먼저 찾는 거죠. 그럼 이제 최고차항 계수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2차 그 함수꼴이라는 게 결정이 됐어요. 그럼 2차 함수라는 게 결정이 되고 나면 이 fx를 표현을 하면 되죠. 이렇게 2차 함수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x는 2ax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 놈을 갖다가 항등식을 이용해서 이제 fx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2fx니까 2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2c 하고요. x-1에 f'x가 2ax 더하기 b 플러스 k까지. 요게 이제 항등식인 거지. 그럼 우변을 전개해서 정리하면 2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ax, 그러니까 b 마이너스 2a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b 더하기 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랑 이제 비교해서 그 알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2b하고 첫 번째 2b하고 b-2a랑 이제 같게 되니까 여기로부터 관계식이 하나 생기죠. 이렇게 이항시키면 b가 마이너스 2a 이런 관계식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2c하고 상수항이요.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b 더하기 k, 요게 이제 같은 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여기까지 해서 관계식은 나와졌고, 요게 그러면 어디 보자, 그렇지? 그다음에 fx가 실근을 갖게 요거 실근을 갖게 되는 m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라는데, 그래서 a가 양수야 음수야 그거부터 정해야 되는데, a가 양수야 음수야.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결정되겠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2차 함수인데 f가 2차 함수인데,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라면 이게 2차 함수 f가 된다면 y는 m이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실근을 갖게 되는 m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라는 게, 이렇게 이게 y는 m이라면 얘는 실근을 갖는 게 아닌 거지. 그죠? 여기라면 당연히 y는 m하고 이 fx 그 방정식은 실근을 갖게 되죠. 그럼 여기도 갖게 되고 여기도 갖게 되는데 최소 값을 찾는 거니까 여기가 최소 위치죠. 요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 꼭지점에 y좌표 있지, 그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힌트를 하나 받은 거죠. 그러면 대칭축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b 대신 요거 생각해 볼게요. 여기 b 대신 마이너스 2a 집어넣으면 이 fx가 ax 제곱 빼기 2ax 더하기 c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아래로 볼록일 때 이 대칭축 위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1 위치가 대칭축이죠. 그러니까 f1이 바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뜻과 같죠. 최소값.
그래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ABC에 해당되는 정보를 다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봅시다. C가 잠깐만, B가 마이너스 2A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가 A 마이너스 4야? C가 A 마이너스 4고, B가 마이너스 2A가 되고. 잠깐만, 그래도 미지수가 하나 남나? 힌트 하나 안 쓴 거 있나요? F0가 C니까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F0 C가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그럼 A는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수 맞네요. 음수는 성립 안 하는 게, 여기가 Y는 M이 어디가 있든 간에 실근을 무조건 갖게 되니까 최소값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A가 양수인 건 분명한 거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찾았고, A, B, C, 거기 K 값을 정해줘야 이 함수가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K 값까지 구해야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최소 값을 찾으려면 A랑 K로만 쓰는 거. 응? 잠깐만, 내가 미지수 중에 놓친 게 뭐가 있죠? C가 A-4로 써. 네, 그럼 하나로 문자 하나를 통일합시다. 그럼 통일을 해버리면 C가 A-4고 B가 또 마이너스 2A니까 이렇게 되네요. 아, 이게 없어지네. 희한하네. 잘 맞춰놨구나. 자, 그래서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2A랑 K 이렇게 놓죠. 그럼 여기가 2A 빼기 8은 2A 더하기 K니까 2A가 지워지고 나면 K 값이 그냥 마이너스 8로 정해지죠. 자, 이건 뭐 정해진 상태가 됐고, 그러면 결국은 어디 갔어? fx에 해당되는 게 k가 뭐 마이너스 8로 정해진 건 됐고, f0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의 최소값도 다 구했고, 그러면 0부터 2까지 적분한 형태를 쓰려면 숫자로 a가 정해져야 되는데 k가 마이너스 8이고, k가 마이너스 8이면 같으시가 않아? C는 여기 있구나. C는 A 마이너스. 그럼 연립방정식 형태로 다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 C는 A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A이고, 그 다음에 BC는 마이너스 B 빼기 8이니까 여기서 A, B, C를 정해주면 되겠죠. 보자. C하고 A 관계, 요거 B를 고쳤을까요? EC에 마이너스 B, 그러니까는 2A 마이너스 8이 되고, C는 A 마이너스 4가 되고. 똑같은 식이네? 이거랑 똑같은 식이잖아. 잠깐만. 다 맞춰서 풀어온 거지. A 값이 그러면 그냥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이 정도까지밖에? 한 문자로 고치는 것밖에 안 되겠는데? 자, 그럼 쓸게요. 최소값을 써야 되니까 fx가 ax 제곱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c가 k가 마이너스 8이면 c가 어떻게 정해져? a 마이너스 4? 이렇게 정해진 거야? 그럼 적분을 했을 때 최소값을 찾는 거지. a 값이 결정돼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따 봐야겠다. 할게. 그럼 요게 0부터 2까지 적분했을 때 최소값이 되는 경우가 얼마가 되느냐 이 얘기지. 그러면 얘가 대칭축이 1이죠. 대칭축이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 위치가 A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쓴 거지. 여기가 1이고 A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럼 뭐 이차 함수 이렇게 됐다고 칠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어떤 걸로 생각하는 거냐면 이제 A가 결정되는 과정이야. 지금 0부터 2까지 최소가 되는 그 경우를 말하는 건데 여기가 1이니까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2가 여기쯤 있는 거죠. 이렇게. 맞아? 그럼 0부터 2까지 접근한 게 요만큼이야. 음의 값으로 요만큼의 넓이 마이너스 붙이고 요만큼의 넓이가 됩니다. 근데 A가 4보다 크거나 같대요.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4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A가 4일 때가 어떻게 되는 거죠? A가 4일 때가 fx가 4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는 거니까 A가 4일 때가 원점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꼭지점은 뭐 그냥 똑같이 쓰자. 이렇게 될 때가 A가 4일 때인 거야. 그러면 0부터 2까지 접근하면 이 넓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잘 봐봐. 만약 A가 4보다 크면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데 4보다 커지면 폭이 오므라들겠지. 폭이 오므라드니까 어떤 그림 형태를 가지게 될 거냐면 이런 그림이 될 거라고. A가 4보다 큰 경우예요. 요게 파란 게 A가 4일 때의 경우고. 그럼 생각해봐. 0부터 2까지 접근하는 거야. 만약에 이 색깔 A가 4보다 큰 경우라면 0부터 2까지 적분을 했을 때 여기 부분은 음수로 적분값이 나오겠지만 요 부분들은 양의 값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아까 이 파란 그림은 음의 값으로 이만큼인데 A가 4보다 커지면 폭이 오므라드니까 결국 요 넓이만큼 여기 음의 값 부호기는 줄어들고 여기가 늘어나게 되니까 값이 점점 커진다고. 더 폭이 더 좁아지면 이제 양의 값이 더 많아지니까 더 커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놈이 최소가 될 때가 언제냐? 0부터 2까지 접근할 때가 최소가 될 때가 언제냐면 바로 A가 4일 때 가장 작은 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그럼 A가 4가 되니까 결국은 4x제곱 마이너스 8x 요게 fx가 될 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럼 실제 최소값은 요거 적분해서 쓰면 돼요. 0부터 2까지 4x제곱 빼기 8x를 적분. 그래서 결과 쓰게 되면 그게 최소가 되겠네. 자, 지금 여기서 A, B, C 값을 지금 처음에 여기서 연립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것 두 개를 이용해서 여기서 K 값을 정했기 때문에 3식이 아니라 2식밖에 안 돼서 A, B, C 값을 따로 다 지금 쓸 수는 없는 상태고 여기까지 관계식까지만 이용해서 여기까지 쓸 수 있어. 근데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 사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A가 4일 때 제일 작을 때 생각해 봤더니 바로 파란 그림 형태가 돼. 근데 4보다 커지면 이 갈색 그림 형태가 돼. 그러면 0부터 2까지 접근했을 때 점점 양의 값이 추가되니까 값이 커진다고. 그러니까 제일 작을 때는 바로 A가 4일 때이다. 이제 이렇게 결정된 게 3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 내용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아마 뒤로도 문제가 또 나온다면 이런 형태 들어있는 문제를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꼭 기억. 지난번에 빼놨던 부분이 요거랑 하나 더 있었어. 그지? 그래서 하나는 했고 4번 문제를 그럼 다뤄볼게요. 지울게 이제. 자, 4번 문제는 또 참고진 문제라 좀 쓸 게 있겠네.
4번 문제는 설명을 조금 유심히 들어봐. 그래프의 개형이나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자, 4번 문제요. 4번 문제는 최고차 계수가 1이고 F1, 0인 3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x-1이라고 하는 인수가 들어있는 상태. x-1이라고 하는 인수가 들어있는 상태의 3차 함수예요. 최고차 계수는 1인 거야. 자, 이제 이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때 요런 3차 함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gx를 만들어 봤더니 gx가 f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근데 요 함수값 fx가 음수인 곳은 뒤집어서 그려요. 이런 뜻이야. 뒤집어서. 절대값 붙인 것처럼. 뒤집어서 그려요. 그리고 원래부터 함수값이 양이었던 곳은 0으로 그려요. 아까도 해봤지만 뭐 수평 이런 그림, 뭐 수평 이런 게 연결돼 있겠죠. 자, 이제 이런 상태로 됐고 여기에 또 hx라는 함수를 하나 정해줬는데 1부터 x까지 얘를 적분하랍니다. 자, 이때 이제 보기에서 옳고 그름을 찾아야 되는데 한 가지씩 한번 해볼게. 기억. 만약에 fx가 x, x-1, x-2 그러니까 요걸 만족한 3차 함수 중에 하나를 딱 지정을 하나 해준 거야. 요거라면 h3의 값이 어떻게 될 거야? 즉 1부터 3까지 적분한 거. 누구를? g란 함수를. 그러면 먼저 f를 그려놓고 g를 체크해. 지금 얘 f는 0, 1, 2 이렇게 닿으니까 0, 아이고 씨 성의 있게 그려라. 0, 1, 2 요 정도 나가는 거죠. 0, 1, 2 자, 그러면 이걸로 g를 그릴 거야. g를 파란색으로 그릴게. fx가 음수였던 쪽은 뒤집어서 그리니까 여기 음수였던 쪽은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fx 함수값이 양이었던 곳은 그냥 0으로 찍어. 그랬더니 양수인 쪽은 0으로 찍었어. 이렇게. 그리고 음수인 쪽은 또 뒤집어. 그랬으니까 이게 뒤집어. 이렇게. 그리고 양수인 쪽은 또 0으로 찍어 눌러. 이렇게. 요 파란 그림이 G의 그림이야. 자, 그리고 나서는 너네가 뭐를 하는 거냐면 요 함수에 대해서 1부터 x까지 적분하는 거야. 1부터 x까지 1부터 x까지. 그죠? 근데 h3을 구하니까 1부터 3까지를 적분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럼 사실은 1부터 3까지 요 파란 놈을 적분하는 거니까 2부터 3까지는 어차피 적분값이 제로가 될 거니까 결국은 1부터 2까지 적분하면 되는데, 이 G라는 그림이 원래 F라는 그림이 뒤집혀진 상황이 된 거니까, 그죠? 이 G라는 게 음수 쪽에 있었으니까 뒤집히면 마이너스의 x, x-1, x-2 얘를 적분한 결과가 바로 h3이다. 1부터 3이죠. 근데 1부터 2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원래는 3인데 여기 0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값을 그냥 계산해서 구해보기만 하면 되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1부터 2까지. 여기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2x까지 요 놈을 적분했다고 치고요. 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16에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4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 빼기 1. 여긴 지워지고 여기 두 개 죽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1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럼 요 값이 4분의 1이 나오면 맞겠네요. 네, 그러면 기억은 참이 됩니다. 기억은 참이 돼요.
자, 이제 니은. 자, 니은은 만약에 h2 값을 구했을 때 양의 값이 나온다면 알파가 1보다 크면서 F 알파가 제로인 요런 실수 알파가 존재한다는 얘기인가요? 반드시 존재하나요? 그때 이제 아마 미분할 때 얘기했을걸? 이런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표현에 해당되는 게 나온다면 니네는 뭐 이용해야 돼? 사이값 정리 또는 뭐 평균값 정리 이런 것들을 활용할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었죠. 이제 여기 보면은 아마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생각해봐. H2가 양수래. 그러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H라는 게 요놈이니까 1부터 2까지 G 요 놈을 적분했을 때 요게 양의 값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냐?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그 다음에 F1이 제로인 함수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요렇게 됐는데 뭐 여기가 1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요런 경우인데 여기가 1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다음에 요렇게 된 경우인데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태죠. 그러면 요 세 개를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F예요 지금. F인데 G를 그려볼게. 그러면 요거에 대한 G 그림은 이 그림, 요 그림, 그 다음에 요 그림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또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요 그림, 요 그림, 그 다음에 요 그림 비슷해요. 근데 위치가 달라서 그런 거야. 여기 또 요 그림, 그 다음에 요 그림, 요런 그림이지. 그럼 이제 봐봐. H를 생각해 보는 거야. 요 경우에 대해서 보면 1부터 적분하는 거야. 1부터 2까지. 그럼 1부터 2까지 적분했을 때 만약에 이런 그림인 경우 여기까지 만약에 2가 되면 여기서부터 1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은 0이 되지. 그죠? 그러니까 2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양이 나오려면 최소한 2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2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원래 함수 f라는 걸 봤을 때 요 2보다 앞쪽 어딘가에는 반드시 음의 값을 가지는 값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2까지 집어넣었을 때 양의 값을 가지려면 여기 이제 0인 자리는 어차피 안 되니까 여기 양의 값을 갖는 어딘가에 2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보다 작은 쪽에 어떤 값 뭐 t가 있어서 여기가 2보다 작은 t에 대해서 함수값이 음인 게 존재하는 함수라고 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라면 역시 양의 값을 가지려면 이건 상관없죠. 이제 2가 여기도 되고 여기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양의 값을 갖게 되니까 1부터 2까지 적분하게 되면 그러면 어쨌든 여기 있든 이 앞쪽으로 역시 실자함수 f에서는 음의 값을 갖는 자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지. 이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1부터 2까지 적분하게 되면 이거는 잠깐만 잘못 그린 것 같다? 양수값을 가진 것은 이렇게 돼야지, 그죠? 그러면 이 그림 같으면 1부터 2까지 적분을 어디가 2가 어디일지 몰라. 하지만 2까지 적분했을 때 무조건 적분값이 제로가 되니까 이걸 만족할 수 없는 위치가 돼요. 이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게 양의 값을 갖는다는 건 어떤 t 값이 2보다 물론 이제 1보다는 큰 쪽이에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쪽 어디에 있는 t 값에 대해서 ft 값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은 반드시 존재해야 돼. 이게 만족되려면. 그것도 맞지. 그러니까 음수인 함수값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2보다 작은 쪽에. 그런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잖아. 그럼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럼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극한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인 거죠. 맞아요. 그럼 생각해봐. 2보다 작은 쪽 어딘가에 음의 값을 갖고 있다가
2보다 큰 쪽으로 무한히 가게 되면 함수값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니까 1 있고 발산하는 형태니까 지금 이것처럼 1보다 큰 쪽에 함수값이 0이 되는 그런 자리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반드시 함수값이 0인 자리가 있어서 실근이 존재한다. 실근 존재 여부까지 챙겼잖아. 그러니까 음인 값이 반드시 여기 사이에 있는데 끝없이 가게 되면 어차피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이 그림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그지? 연속이라면 반드시 x축을 통과할 거다. 그렇다면 요게 1보다 큰 쪽에 함수값이 0이 되는 자리가 반드시 있다. 이 말은 참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니은은 무조건 참이 되는 얘기. 이해돼? 자, 이제 디귿. 자, 그럼 요거는 혹시나 모르니까 여기 니은까지는 내가 캡처 살짝 해둘게요. 이걸 지우려고 해요. 기억 니은을 다 지우고 디귿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일단은 H라는 그림의 특성을 이해를 했을 거야. 근데 디귿 보세요. 승민이는 무조건 어제 밤에 축구 다 보고 잤겠는데요? 축구 많이 하니까. 그치? 아, 선생님도, 야, 12시 반이면 2시 반. 선생님이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2시 반. 4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겠다, 오늘. 그래서 이제 90분 내에 끝내라. 그래서 1대0으로 지는 순간, 어떻게 됐든 난 2시 반이면 잘 수 있겠어. 그랬는데, 갑자기 동점골을 집어넣는 거는 연장전을 가게 되면 15분 최소한 30분 추가해 안 될 경우 승부차기까지 하면 1시간 이상. 그럼 내가 2시 반에 못 자고 3시 반 정도에 잔다 그러면 3시간만 자고 나와서 오늘 하루 종일 버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잘 수는 없지? 네. 아무리 그래도 잘 수는 없죠. 그래서 끝까지 보고 우리 수영이 누가 이기든 무슨 상관이야, 그지? 수영이도 봤니 혹시? 너는 또 애국심이 뭐야? 정원이도 스포츠 좋아하니? 봤냐? 야, 이거 그러면 스포츠를 좋아해서 본 사람도 있고 애국심으로 본 사람도 있고. 그럼 유일하게 오늘 우리 민재만 안 봤겠는데? 너도 봤어? 그 마지막 준우. 응? 너도 또 봤어? 수영이는 무조건 봤을 거고. 한번 살아갔네.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4강 진출했으니까. 자, 그럼 디귿을 우리도 역전승을 한번 해봐야 돼. 자, 디귿 조건 F 알파와 F 베타가 0이 되는 자리야, 함수값이. 그러면 1도 0이고 알파도 0이고 베타도 0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혹시 뭐 알파나 베타 중에 그게 1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0이 되는 자리가 알파 베타가 있대. 1은 별도로 따로 알려준 거고. 이러고 나서 알파 베타가 음수다. 그러면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니까 1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놓고 쓸게요. 편의상 어느 쪽에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음수하고 양수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나면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인데, 그럼 알파랑 여기 1이랑 겹칠 수 없으니까 종류가 알파 하나, 그 다음에 1 하나, 베타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베타가 1보다 작은 양수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큰 양수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 그림을 봤을 때 만약에 이게 0이 되는 자리가 지금 세 군데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세 군데라고 놨을 때, 만약에 첫 번째 그림이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야. 지금 음수 쪽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조건을 그러면 써놓고 할까? 니네 그리기 쉽게. 만약 첫 번째 베타가 양수이긴 한데 1보다 작은 양수라면 그림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가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가 되고 여기가 1인 이런 함수꼴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만약에 베타가 1이라는 그 자리라면 여기 알파에다가 x-1의 제곱꼴이 되니까 x축과 접하는 꼴의 함수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는 통과하고 베타가 1이니까 베타가 생기니까 이런 꼴의 함수가 지금 f가 돼야 되고,
그다음 만약에 베타가 1보다 큰 쪽에 있는 경우라면 요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알파가 되고 1이고 베타가 이제 이쪽에 있게 되죠. 요게 이제 알파 베타 값에 따른 f의 개형인 거고, 그러면 요렇게 되어 있을 때 문제가 뭐냐면 h 알파 h 베타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럼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의하면 음수 쪽은 뒤집어서 그리시고 양수 쪽은 요렇게 수평으로 가면 되고 음수 쪽은 다시 뒤집어서 그리고 양수 쪽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G는 이런 파란 형상, 여기라면 뒤집어지고 여기가 0이 되고요, 양수 쪽은 0이니까 쭉 이렇게 되는 요게 바로 G의 형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그림이라면 여기서 뒤집어지고 여기까지가 0으로 오다가 여기가 다시 또 뒤집어지고 베타부터는 다시 0으로 가는 요게 이제 G의 형상이 될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꼴로 나눌 수 있겠지. 그러면 H 알파 이렇게 생각해 보면 H 알파라는 게 1부터 알파까지의 GTDT고, 그 다음에 H 베타라고 하면 1부터 베타까지의 GTDT.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잘 들어. 이거 저기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부분이야. 까먹었을까봐.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1이라고 칠게. 그러면 1부터 여기가 이제 알파라고 할게요. 만약에 1부터 알파까지 접근하게 되면 접근값은 양이야, 음이야? 1부터 알파까지 접근하게 되면 이때 양이야, 음이야? 접근값은 음으로 나오지? 맞아? 자, 여기가 알파야. 1부터 알파까지 접근하면 이 접근값은 양으로 나와, 음으로 나와? 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알파부터 1까지 접근한 값이 양인 거라고. 그러면 1부터 알파까지 이 구간을 바꿔주면 반대로 되어서 음의 값이 생기는 거라.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1보다 오른쪽으로 접근을 시작하면 요 함수값 나온 대로 부호가 결정되는 거고, 1부터 알파까지 하는데 1부터 왼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양의 값을 가지는 곳 접근한 데가 음의 값으로 값이 나오는 거라고. 구간 뒤집히는 것처럼 효과가 생겨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알파야. 이런 경우에 1부터 알파까지 접근한 값은 플러스로 값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라. 자, 그러면 요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요 그림에 대해서 H 알파를 생각해 보면 파란 그림 접근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1부터 알파 쪽 접근할게. 그럼 여기서부터 접근하는 동안 뭐가 생겨? 이렇게 접근하면서 계속 음의 값이 생기는 거지. 여기 0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렇다면 H 알파는 뭐가 되는 상황이야? 음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1부터 알파까지 접근하는 거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쭉 접근해 가면 여기는 양의 함수 G를 접근하는 거야. 파란 그림. 파란 그림을 접근하면 여기가 양의 함수 값 자리니까 적분으로는 음의 값이 생긴단 말이야. 반대로 접근하면 방향이 여기 0으로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1부터 알파까지 접근한 값은 음의 값에 해당되는 부호를 갖게 되죠. 맞아요. 그럼 H 베타는 됐습니다. H 베타는 역시 마찬가지죠. 1부터 베타까지 접근하는 거니까 이게 쭉 접근하면 양의 값을 음의 값을 갖겠죠. 음의 값을 갖게 된다고. 따라서 H 알파랑 H 베타를 곱한 값은 양의 값을 갖게 된단 말이야. 양의 값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만족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우라면 이게 이제 1이니까요. 1부터 알파까지 접근한 H 알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근한 H 알파는 0이 되는 거죠. 파란 거 접근했으니까. H 베타는 결국 베타가 1이니까 1부터 1까지 접근하는 꼴이니까 0이 되겠죠. 따라서 H 알파랑
h 베타를 곱하면 0이 나와서 만족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냐 그랬으니까 만족하는 거야. 다음 이 그림이요. h 알파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니까 제로예요. 그 다음에 h 베타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양의 값을 갖는 거죠. 그러면 h 알파랑 h 베타를 곱하면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어쨌든 이 경우든 알파 자체는 음수니까 모든 것들이 h 알파랑 h 베타를 곱하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된다. 이 말은 참이 되는 상황. 그죠? 그래서 디귿도 참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4번에 참고시 따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내용은 3차 함수 그림에서 이제 어떤 형상이 나타났을 때 gx는 그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으면 되겠고 이 hx 접근할 때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는 함수값 있는 만큼의 부호가 생겨나는 거고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접근하면 함수값이 양인 부분을 이렇게 왼쪽 부분 접근하면 적분값으로 음이 된다는 거 뒤집어진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거 잊지 말고 쓸 수 있으면 돼요. 자, 이게 4번입니다. 시간이 얼마 됐어? 충분하네. 안 끊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5번까지. 아니다. 이게 너무 길어져서 너무 힘들다. 끊었다 가자.